모르는 거. 자, 이제 미적분 들어가 보자. 자, 10쪽 피고. 자, 미적분 조금 미리 하는 건데 절대 안 까먹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자요. 또 언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일단 보면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거든. 수열의 극한. 자, 우리 수투에서 처음이 함수의 극한이잖아. 뭐 거의 비슷하고 일정 부분까지는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 수열의 극한이. 자, 일단 함수의 극한이랑 잠깐 비교를 하면서 봐보면, 자,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리미트를 써보면, 자, x가 a로 간다고 돼 있는데 우리 저 a 자리에 별개 다 들어갔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뭐 1, 2, 3 뭐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좌극한, 우극한까지 들어갔었어.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n이 무한대로 간다, an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an이 뭐 일반항이 될 거고 당연히 fx 자리를 대체하는 놈이 되겠지. 자, 가는 자리가 무한대밖에 없어. 왜냐면 수열이잖아, 수열. 수열은 a1부터 시작하는 거지. 1, 2, 3, 4 밖에 없어. 자, 이게 영원히 이 규칙을 따라서 영원히 갔을 때 어디로 갈까가 궁금한 거야. 중간 어디 뭐 3으로 간다, A3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극한이 의미가 없는 거지. 함수는 예를 들어서 막 끊겼어. 그러면 여기로 갈 때 여기로 갈 때 이게 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수열은 A1, A2, A3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놈들이야. 3으로 간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A3이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당연히 없어. 그래서 결국은 무한대로 가는 것만 궁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만 있을 것이고, 자, 기본적인 뭐 사항들은 다 똑같아. 우리 뭐 대입하듯이 구하고 뭐 이런 것들 거의 다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자, 아이고 차이점 전에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 말도 이제 다 똑같아. 함수의 극한에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수렴, 발산을 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수렴이다, 발산이다 딱 숫자로 정해지면 수렴, 뭐 무한대로 가거나 뭐 이러면 발산, 뭐 이런 게 이제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수렴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발산이라는 게 이제 있을 텐데 굳이 따지면 이제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게 있을 거야. 진동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 이 진동도 발산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 진동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봐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게 있다고 해볼게. 마이너스 2의 n승이야. 자, 얘를 한번 찍어볼게요. 뭐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자, 1 집어넣으면 여기 2, 3, 4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굳이 따지면 이렇게 쭉 뭔가 커지는 놈이야. 자, 얘도 일정한 어딘가로 가겠냐 이게? 안 가겠지. 이것도 발산이야.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있는데 n승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는 퍼지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얘도 그럼 당연히 발산이겠네. 자, 얘 보면 점점 줄어들 거야. 분모가 엄청 커지지. 부호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네. 자, 얘는 어떨 것 같아? 0으로 수렴하겠지. 부호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모가 졸라 큰 게 우리가 0이잖아. 무한대분의 땡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것이고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야. 자, 거기 지금 진동에 대한 얘기가 11쪽 잠깐 봐봐. 뭐 10쪽이 있는 건 다 아는 거고 11쪽 잠깐 보면 자, 수열에 발산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뭐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진동 해가지고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에 자 그럼 결국 지금 내가 이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진동이라고 하는 건 아니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세 가지 모양을 그려놓은 거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놈 중에서 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말은 진동이라고 해놓고 물론 그 책에는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은 안 해놨어. 근데 수렴하지 않고라고 했지. 수렴하지 않고. 그러면 얘는 진동이 아니야. 요건 진동은 아닌 거야. 얘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진동은 아니야. 일단 수렴 안 해야 돼. 자, 수렴 안 하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래. 자, 이거 봐봐.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것 같지만 또 올라가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진동인 거야. 이 두 가지가 진동인 거고 결국 진동은 왔다 갔다를 하는데 퍼져나가면서 진동인 게 있고 일정한 걸 유지하면서 진동인 게 있고 뭐 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거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수렴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진동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이게 진동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그냥 진동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뭐 문제 하나 살짝 가볍게 봐볼까? 자, 참고로 뭐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상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조금 추가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예제 1번에서 자 1번 요거는 뭐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문제 써보면 자 n분의 1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유익이면 이렇게 이걸 보란 얘기겠지. 이걸 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겠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놈이네. 그렇지? 자 2번은 n 플러스 1이야. 뭐 볼 필요가 없지.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다. 자 얘는 어디로 가는 놈이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고 0도 발산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쓴 거야 지금. 코사인 n 파이예요. 자, 코사인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 자체가 왔다 갔다 좀 하는 놈이지. 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런 거 나오면 수열의 극한에서 코사인이나 사인이 나오면 한번 써봐야 돼.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가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 이 모든 n자리에 만약에 모든 수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뭐 이런 진동 같은 느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요 n자리에 우리는 1, 2, 3, 4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집어넣어서 써볼게. 그럼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4파이 뭐 4개 정도 써보자. 자, 얘 뭐지? 코사인 파이.
함수 많이 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얘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네. 이거 뭐라? 이건 거 뭐라 그래? 정도. 진동이라고 하고 발산이 되겠네. 오케이? 자, 삼각함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은 아닐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인이었다고 해봐. 사인 n파이였다고 하면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이렇게 가는 건데 사인 땡파이는 무조건 뭐야? 0이지. 이건 수렴이네. 이건 수렴. 이렇게. 그래서 사인 코사인 나왔다고 에이 뭐 진동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번 써봐야 돼 이거는. 요거는 단톡방 새로 다시 만들게. 자, 뭐 이제 진동이라는 것 정도 새롭게 좀 배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3쪽 봐봐봐. 자, 아는 내용들이 적혀 있지. fx가 an으로만 바뀌었을 뿐이고, 자, 거기 뭐 눈으로만 우리 얼른 훑어보자. 자, 1번 보면 개수 앞으로 뺄 수 있다. 2번은 더하기, 3번은 빼기, 4번은 곱하기, 5번은 나누기 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물론 분모가 0인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다 뭐 아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14쪽 봐봐. 아는 거 나왔네.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왔어.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꼴이 2개 더 있었지. 꼴이랑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더 있었는데 수열에서는 0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0분의 0 뭐 이런 게 없어.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 이제 다 똑같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 후다닥 가보자. 사실 뭐 안 풀어줘도 될 정도야. 뭐 방금 한 거라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안 풀어줘도 될 정도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 말이 하나 있거든. 아직 칠판에는 안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렴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수렴하는 두 개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즉 얘랑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거 쪼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수렴한다고 하지 않으면 약간 다르게 풀어야 돼.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 일단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버릴 수가 있냐면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요 놈을 알파라고 하고 요 놈을 베타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값을 알면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수렴하니까 가능한 거고. 자, 그럼 대입하면 끝나니까 결국 뭐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래놓고 요걸 구해라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야 16 빼기 6이다. 그래서 답은 10,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지금 요 문제는 수렴 안 한다 이거랑 조금 안 맞아서 여기서 하기는 조금 별로네. 수렴한다는 말이 없을 때 하는 경우는 나중에 한번 이제 라센 내가 아직 주문 안 했는데 라센 나오면 그때 라센에서 좀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는 뭐 너무 그냥 곱셈 공식이라서,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도 결국 똑같이 할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 얘는 일단 지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밑에 있는 확인 체크도 잠깐 보면 리미트 AN이랑 리미트 BN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대입하면 끝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이건 이제 쓰고 지울 건데 리미트 AN 빼기 1이 3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 자, 그러면 리미트 AN이 뭐란 얘기일까? 잠깐만, 요걸로 해보면 좋겠다. 자, 확인 체크 7번이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AN이 수렴한단 말 없지. 자, 지금 AN 수렴한단 말 없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이걸 정석대로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리미트 AN이 알파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안 돼서 수렴한단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책들을 보면 막 치환을 하기도 하는데, 뭐 책에 거의 써져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줄게.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짓을 해. 이 정도는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기는 한데 얘를 BN으로 치환을 하는 거야. BN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BN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보는 거지. 자, AN은 BN 플러스 1이 될 거고, AN 마이너스 2는 BN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겠지. 이러면 요 놈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 BN이 수렴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2 해서 8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지금은 간단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그냥 1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AN 빼기 BN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이상한 게 나와. 그러면 그놈을 CN으로 치환해서 막 이런 짓거리를 해 이제. 자, 이게 이제 책에 나온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하면 그냥 해도 돼. 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냥 리미트 AN이 수렴하는 상황만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답을 구하려면. 답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수렴하는 상황만 나온다고 봐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나, 물론 뭐 서술형에 이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되고, 간단한 상황은 그냥 하면 돼.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4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버리면 4 곱하기 2는 8이다. 뭐 이렇게 그냥 진행해도 돼. 그래서 뭐 객관식이거나 하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눈으로만 풀어도 되고, 뭔가 좀 풀이를 제대로 써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수렴하는 놈만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 자, 뭐 그런 거고. 자, 17쪽에 있는 거 봐보자. 자, 1번 답 뭘까?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뭐 차수 비교하고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자, 1번 답 뭐야? 2번은?
자, 차수가 누가 더 커? 위가 더 커. 그럼 뭐야? 무한대지 기본적으로. 위에가 더 크면. 밑에가 더 크면 0. 자, 근데 위에가 더 클 때는 그냥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의 부호를 봐봐야 돼. 그러니까 위에 놈의 최고차항의 부호랑 밑에 놈의 최고차항의 부호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 놈의 최고차항은 n의 세제곱인데 부호가 플러스고 밑에 놈의 최고차항은 n이지. 그 놈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부호 차이 잘 봐야 되고 이게 막 부호 차이를 보는 게 내가 좀 헷갈린다. 그럼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밑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위에는 플러스 무한대지. 근데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무한대니까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 간단한 거는 부호 차이를 느끼려고 얘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은 한번 봐보자. 아, 4? 쓰자. 아, 아직 3번을 안 했구나. 3번은 단 뭐야, 3번? 0이겠지. 그 다음에 4번만 잠깐 봐볼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자, 이거 무슨 꼴이라고 봐야 될까? 그럼 다시 여기서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봐야 될까? 만약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맞을까? 얼핏 보면 맞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차수를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건 맞지만 이 차수가 더 크지. 차수가 더 크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얘는 사실상 무시해도 상관없는 정도야. 오케이? 여기에 빼기 루트 n이 있든 빼기 루트 2n이 있든 더하기 루트 n이 있든 걔는 상관없는 놈이라. 그래서 얘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차수 비율 1차 얘 분모 최고차는 몇 차야? 1차지. 그럼 개수만 보면 되네. 그래서 답은 1. 요게 되겠지. 자, 우리 미적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미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누군가가 뭐 수원 쉬워요? 뭐 수투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을 거야 아마 거의 다 쉽다고 했을 텐데 미적분을 물어보면 어렵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학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봐도 한 인도, 중국 이런 정도 빼고는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어려운 걸 하긴 할 거야. 근데 미적분을 빼버리면 별 차이가 없어 생각보다. 다른 서양 나라들이랑 물론 차이가 있긴 해. 이제 부분적으로 있는 거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미적분이 들어오는 순간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건 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미적분을 잘 하려면 수학적인 센스 같은 게 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아씨 뭐지 막 이러지 말고 아 얘는 차수가 크니까 얘는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센스가 있어야 그러니까 센스가 타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센스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막 정확하게 막 뭘 어떻게 모든 걸 다 계산으로 풀고 막 이런 느낌만 고수하면 미적분은 좀 어려워져. 약간 센스적인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외적인 것들도 되게 많아. 이제 어려운 분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별 이상한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수투까지는 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끝나. 뭐 99% 적용이 돼. 99%. 근데 미적분은 예외적인 풀이가 되게 많아.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거의 다 되는데 어떤 건 안 되는 게 또 있어 보면.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대충 하는 느낌보다는 뭔가를 좀 잘 봐야 돼. 이렇게 디테일한 걸 잘 봐줘야 돼. 디테일한 걸 잘 보면서 이제 이렇게 뭐 아 얘는 의미 없구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항상 하면서 좀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봐야 돼. 그래서 그런 수학적 센스 같은 여러 가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해줄 거야 지금부터. 그다음에 자 4번. 자, 이 정도도 뭐 우리 다 했던 문제인 것 같아. 자,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볼 수 있고, 리미트만 아니었지 수원에서도 막 시그마 할 때도 나왔던 뭐 그런 건데, 일단 이 분자를 이대로 놓고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차수가 바뀌어 버린다 그랬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차수란 얘기는 얼핏 보면 1차식 같지만 이거 정리하면 2차식 돼버린단 말이야. 자, 분자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뭐든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해봐. 분자 보자마자. 뭐? 수열 뭐? 뭐 떠오르는 거 같긴 해. 시작을 해서 떠오르기. 희경이는? 자, 이거 시그마 K지, 시그마 K. 뭐 그 얘기 하는 거 같아서 2분의에서 그 분수를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닌가? 아무튼 이거 시그마 K인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K가 1에서 N까지 시그마 K. 그래서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요게 되겠지? 자, 요 얘기까지 하자. 자, 그 봐봐. 벌써 딱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수원, 수투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이과 애들은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딱 담은 이름부터 봐봐.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 극한. 수원, 수투가 다 나와 이렇게. 수원, 수투에서 배웠던 걸 까먹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알기로 아마 이렇게 유명한 인간 강사들도 미적분 막 시작할 때는 수원, 수투 복습하고 와라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수원, 수투에 있는 내용 기억해야 되고 최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생각하면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얘 2를 밑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무한대분은 무한대 2차 개수만 보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쉽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저것 다 나왔어 지금 보니까. 자, 얘는 뭐 이제 얘 뭐야 얘? 이번에 저거지 저거.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고 뭐가 느껴질란가? 응?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날아가? 가는 거야, 가는 거. 어떻게 갈까, 이거? 대답할 건 분모가 흘러 뒤에 건 분자
그렇게까지 원리를 보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자, 뭐 이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봐볼게. 자, 두 가지가 다 뭐 이 문제에서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우리는 이제 범위를 넓혀놔야 돼서 우리의 머리를 넓혀야 돼, 머리를. 자, 이거 그냥 계산해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 빼기 4분의 1이면 4분의 3 이럴 거야. 그 다음은 5분의 4 이럴 거고 쭉 가다가 자, 쭉 갈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거 하나 남아. 그럼 여기서도 하나만 남겠지. 그러면 얘는 n분의 n-1인데 얘 가고 요놈만 남을 거다. 해서 n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자, 이 문제에서는 사실 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겠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요 놈을 잠깐만. 네, 잘못 봤네. 그건 아니네. 내가 지금 뭘 생각했냐면 그 합차 공식 쓰는 거 생각했거든. 우리 로그에서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냐? 내가 순간 그걸로 봤는데 이제 얘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n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러면 분모가 n 제곱 된다는 얘기고 얘 2 밑으로 보내버리고 n 플러스 1 되니까 답은 또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쉽게 할 수 있었고 자, 5번 자, 이렇게 해놓고 a 플러스 b를 구하래. 자, 이것도 한주의 극한에서 했던 문제지. 자, a 뭐야? 0. b는? 6. 끝났지? 왜냐? 굳이 한번 설명해보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로 수렴했어. 그럼 차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날라가야 되고 그러면 3분의 b가 2여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던 거. 자, 이제 6번 바로 가보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자, 요거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앞에 놈이 차수가 더 컸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 뒤에 놈이 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잠깐 써보면 만약에 무한대로 가 이렇게 돼 있었다. 얘는 무한대가 될 거야. 앞에 놈이 더 커서 얘는 의미가 없고 요 놈만 보면 되니까 플러스 무한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의미가 없어.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놈이 되겠지. 근데 얘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이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루트 있으니까 우리 유리화 해줘야겠지. 이렇게 해놓고 유리화 바로 그냥 들어갈게. 자, 유리화를 하면 밑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위에는 요놈 빼기 요놈이니까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놈 답은 뭘까? 0이겠지. 무한대분의 땡이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칠판도 남았으니까 3번 먼저 좀 보고 갈게. 자,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했는데 이거 답 바로 나와야 돼. 뭘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지. 자, 극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에서 차수가 크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거야. 차수 하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더 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대로 간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열의 극한이 뭘 의미하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A1, A2 쭉쭉쭉 하는데 저 끝에서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야. 저 끝에서 그래프로 치면 그래프로 쳐도 예를 들어서 y 꼴 x가 이렇게 갈 거고 x 제곱이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요쯤에서 궁금한 게 아니라 저 끝에서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얘 막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봤자 이렇게 올라가. 저 끝에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겠지. 얘랑 같이 있어도 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리미트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차수가 나지만 없다고 생각. 지워도 똑같아. 지워도. 그래서 얘도 이거는 지워도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거지. 최고차항으로 묶어라지. 함수의 부분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최고차항으로 묶어본다면 n의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n분의 10 빼기 1 그러면 얘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요건데 우리는 뭐 이럴 시간 없어 이제 미적분에서는. 물론 뭐 이제 만약에라도 이걸 식으로 써서 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야 이렇게 써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보자마자 n제곱은 지워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 적용되는 얘기들이야.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지금 위아래가 전부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되어 있지. 차수도 똑같아. 둘 다 앞에 놈이 더 크다 정도만 보이고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뭐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예측을 해보면 부호는 플러스로 나오겠네. 위에 놈도 앞에 놈이 더 크고 밑에 놈도 앞에 놈이 더 크니까 둘 다 플러스겠지. 그래서 뭐 값이 나온다면 플러스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요 놈은 유리화를 때려줘야 될 것 같고 둘 다 유리화를 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분자를 생각하면 요 놈을 좀 곱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시에 분자를 생각하면 위아래에다가 요 놈도 곱해줘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계산을 들어가 보자. 자, 분모는 일단 얘랑 만난다면 1 되는 거지. 얘랑 만나면 1 되는 거니까 밑에 요 놈이 남을 것 같고 분자는 이렇게 만나면 또 1 되는 거네. 그럼 얘만 남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어. 자, 차수 전부 다 2분의 1차로 똑같고 개수 2분의 2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유리와 이렇게 뭐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자, 요때 A를 구하래. 자, 만약에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잠깐 얘기를 해봅니다.
치자. 그러면 B는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건 내가 취소할게 일단. 잠깐만. 나 얼른 뭐 하나 좀 써볼게. 순간 내가 지금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가서. 그렇지. 자, 이때 B는 뭐 해야 될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차수도 똑같아. 이게 수렴하려면 B가 1이어야 돼. N제곱이 사라져야 돼. 오케이? 자, 왠지 한번 생각해볼게. 이걸 풀면서 한번 생각해볼게. 자, 이거 유리화 때려줘야 되고 바로 써볼게. 자, 위에는 N제곱 플러스 AN 빼기 N제곱 빼기 이게 아니지. A 곱하기 N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될 거야. 자, 밑에 몇 차야? 1차. 1차지. 그럼 위에도 몇 차 해야 돼? 1차. 1차 해야 돼. 얘가 날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도 날아가야 되니까 B가 1인 거를 바로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이런 섹스가 필요해 이제 앞으로 미적분을 좀 빠르게 쉽게 하려면.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바로 들어가자. 뭐 정리할 필요도 없지. 이거는 1 더하기 1분의 A인 거지. 그러면 2분의 A인데 이게 3이야. 그러면 A는 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 한번 했었거든 내가. 뭐 이거를 막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한번 했었어. 기억나냐 혹시? 자, 한번 봐볼게. 이게 이제 루트 속에 2차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차수도 되긴 하는데 좀 별로고 아무튼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2차일 때만 좀 쓰면 좋다는 느낌이고. 뭐냐면 자 잠깐만 자 일단 요 n을 제곱하면 n 제곱이야. 이제 정수 또는 자연수 단위로 잠깐 볼 건데 n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뭐 요게 이제 되는 거지. n 플러스 2를 제곱하면 이렇게 쭉 가다가 뭐 n 플러스 뭐 5를 제곱한다고 치면 뭐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차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큰 거지. 지금 이 오른쪽 놈들을 봐보면 상수함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도 없겠지 지금. 막 n 제곱 막 저기까지 갔는데 거기다가 25 더해봤자 티도 안 난단 말이야. 그럼 숫자들은 어차피 의미 없고, 자 n 제곱들은 다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 영향력이 있는 건 이제 요것들이라고.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요게 이제 루트 속에 있으니까 루트 속에 완전 제곱식이면 더 뭔가 루트가 벗겨지니까 더 이쁜 거지 어떻게 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뭔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n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 얘는 상수함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루트 n제곱이랑 비슷한 거야. 거의. 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있었다고 치자.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그럼 누구랑 비슷한 거겠어? 얘랑 비슷한 거겠지. 얘랑 비슷한 거여서 n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어차피 10n까지만 생각하면 즉 n제곱 더하기 10n이 있었을 때 25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5랑 거의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저거를 가져왔을 때 자 얘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AN까지는 좀 쳐주고 그 다음 숫자만 바꿀 거야. 숫자는 바꿔도 거의 똑같아. 자 그럼 AN이 있다면 뒤에 누가 와줘야 돼? 뭐 요게 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완전 제곱식인 거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분의 a랑 거의 비슷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n 제곱 플러스 1에서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n이랑 거의 비슷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요 문제는 이게 돼서 2분의 a고 요게 3 그래서 a는 6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함수 해석할 때 내가 한번 얘기했어. 뭐 이럴 수도 있다 정도로. 그래서 뭐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요 정도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할게. 그래서 뭐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써봐. 심심할 때 한 번씩. 언젠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 여기서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계산 문제 말고 복잡한 걸 막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뭐 이거 계산 한번 해줘야 돼. 여기서 A 한번 막 구해줘야 돼. 이럴 때 막 이 문제 자체가 막 킬러 문제야. 막 복잡해 죽겠는데 이 계산까지 막 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살짝 이제 써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게 여기 있었어. 지금 혹시 몇 분이야? 26분 8번. 자, 요 정도 A는 수렴한다고 나왔냐? 안 나왔어.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간단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냥 이 알파라고 하자. 이러면 답 나와. 그냥 당연히 나와. 자 그러면 이거고 이거고 이렇게 이제 답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정석대로 가볼게. 자 저걸 못 쪼갠단 말이야. AN이랑 O 뭐 이런 거 못 쪼개고 이거 분수도 못 쪼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환이라는 걸 한다고. 자, 요 놈을 BN이라는 놈으로 치환을 했고, 자, 근데 나는 AN이 궁금하니까 요 식을 가지고 AN이 누구 뭐 이렇게 이제 써줘야겠지. 그걸 저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일단 또 하나, 얘를 BN이라고 했으니까 BN은 3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 조작하는 거야. AN 플러스 5는 2AN BN 더하기 BN이다. 그 다음에 AN은 어쩌고 해야 되니까 슉슉 넘기면 2BN 빼기 1
AN은 O-BN이다. 그러면 AN은 2BN-1분의 O-BN이다. 해놓고 그럼 리미트 AN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이 섬을 갖다가 집어주면 6 빼기 1, 6 빼기 3 그래서 5분의 2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상 객관식일 때는 그냥 저렇게 수렴한다고 치고 풀면 무조건 답 나와. 이렇게 썼지? 자, 근데 이제 정석대로는 이렇게 치환해서 수렴하는 놈만 대입할 수 있다가 기본인 거고. 오케이, 좀 더 쉬었다가 해보자. 자, 라이트쌤의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봐서 버렸어. 자, 아무튼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앞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이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럼 무조건 뭐 앞, 뒤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표현을 잘 이해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지금은 뭐 뭔 말인지 좀 헷갈리겠지만 규칙적 순서일 때는 좀 조심하자 라고 얘기할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A1, A2, A3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순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가는 것도 규칙적인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1, 3, 5 이러면 홀수만 보고 있는 거지. 2, 4, 6이면 짝수만 또는 1, 4, 7 이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규칙적 순서를 얘기하고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홀짝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상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표현 AN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럴 수도 있겠지. 만약에 만약에 뭐 이렇게 가는 놈이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A2n A2n이라는 건 요 짝수는 집어넣고 있는 거지 지금. 얘는 0으로 딱 수렴을 하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요게 나왔다. 이거는 발산, 이거는 무한대지. 발산이지 발산.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규칙적인 순서만 놓고 보는 게 나올 때는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이런 거, 뭐 3으로 나눴을 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 3n-2는 1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발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래서 라이트 셈에 있는 문제를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a2n 이 알파로 수렴을 한대. 이때 수렴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나? 알파인 것은 물어봤나? 수렴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수렴하는 것은 해가지고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요 정도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 자, 얘가 이렇게 알파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알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야. 다음 놈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얘는 정확하게 짝수들 봤을 때 수렴한다는 거지. 짝수 번째 놈들이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홀이잖아, 홀. 그러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수렴할까, 알파로? 안 하겠지. 얘는 짝수만 수렴하고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놈인 거야. 그럼 AN이라는 놈은 1, 0, 2, 0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놈이니까 뭐 말하자면 진동이 되겠지, 진동. 그래서 안 돼. 자, 얘도 안 되겠지. 홀수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짝수 번째만 골라놓은 놈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얘도 안 되겠지. 특히나 뭐 앞에 놈이면 뭐 더더욱 되는 거고. 얘 안 되겠지. 얘도 규칙적 나열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요 놈은 되겠지. 이제 얘도 짝수니까. 요런 게 있다. 요게 이제 개념원리 없어가지고 라이트 셀만 딱 한 문제 있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줬고, 요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엄청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엄청 많이 써먹는 거야. 얘가 알파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놈은 알파다. 이거는 이제 많이 써먹는 놈이야. 그래서 저거는 꼭 기억해야 되면서 요런 문제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잠깐 가져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규칙적 순서를 보고 있는 놈이 나왔을 때는 그거에 맞는, 그거에 해당되는 놈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